안녕하세요, 스승님. 스승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지금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? 감사합니다. 제가 바르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, 바르게 말을 하면 정치인들이 싫어할 거고, 또 대선 후보자들이 싫어할 거고, 또 대선 후보를 응원하는 팬들이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.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바르게 또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냉철하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의 정치인들, 기존의 지도자들,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그동안도 없었고, 지금 현재도 없고, 지금 현재 이 사람 저 사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.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, 현재 당신이 대통령 후보라고 하고 앞으로도 후보의 꿈을 가지고 있고, 현재 이 세상에 당신께서 후보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조차도 실제 자격 미달이며 부족하다. 자격이 100%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 기대에 부응할 감이 없다는 뜻입니다.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대통령감이 없다.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느냐?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. 부족하더라도 될 수도 있다. 이건 시대적으로 하늘이 작업을 해서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부족한 사람을 정치하게 하고 부족한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.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 우리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, 우리 국민 기대에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주 선정을 필 수 있는 대통령,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혁명적인 정치를 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이롭게 할 수 있는, 나라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은 아직 감이 없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이 없다고 하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이라든가 따르는 국민들 또는 따르는 팬들이 저 사람은,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?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그건 당신들 생각이다. 당신들이 좋아하니까 당신들 생각이지, 지금 현재로서는 100% 아니 90%라도 갖춘 사람이 없다. 그러나 그 후보 인물 중에서 대통령은 나올 수 있지요.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좀 더 낫고 좀 더 모자람이 있고 좀 더 뭐라고 할까? 좀 더 훌륭한 사람은 차등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국민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지, 조금 더 낫고 좀 더 모자라고 이런 차이는 있다. 제가 있죠.
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. 저는 이 대통령 후보자들 관상을 제가 다 보고 또 말하는 것도 보고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도 후보 될 만한 사람들 그 강의를 제가 몇 편 들어봤습니다. 그러면 그 중에 몇 분은 참 훌륭하게 강의를 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정말 어떤 꿈과 희망과 미래, 어떤 지향적인 미래의 비전을 아주 그럴싸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보여줍니다. 저는 그분의 비전이 100% 실현되기를 바라고 100%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알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.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비전 속에 반대급부의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지, 말로만 좋은 비전인지 실제 실현 가능한 비전인지, 그리고 만약에 그런 비전을 제시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,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생기고 권력 남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, 이 권력 자분자들의 횡포, 그 무식한 횡포들이 일어나는 걸 과연 우리 국민이 감당해낼 수 있는지, 그런 걸 과연 막을 수 있는지, 혼란이 오는 걸 과연 정리정돈해서 막을 수 있을지, 이런 우려도 많이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좋은 비전, 국가에 대한 애국심, 또 국민을 위하는 애국심, 이런 좋은 비전들이 앞으로는 나와야 되며 정말 우리 국민을 살리는, 이 경제를 살리는, 그리고 질서를 잡는 이런 큰 지도자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지지할 때 무조건 청사진만 믿고 무조건 비례의 비전만 믿고 나가서는 안 된다.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모순과 어떤 허점이 있는지도 살필 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정말 현실 가능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 제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. 공약이 내 잣대에 맞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얼마든지 공약은 우리 국민 혹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지도자의 그게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 국민을 감동시키는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. 근데 그게 진실로 국가를 질서 있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인지 아니면 꿈과 희망처럼 가슴만 부풀게 할 수 있는 공약인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.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? 그런 분별력을 가질 때 지도자도 바른 이념을 세워서 바르게 노력한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도 없이 그냥 내 잣대에 맞는 공약이니까 나는 좋아. 그리고 우리 형편에 맞는 조건이니까 무조건 좋아. 나는
능력이 없고 무식해도 저 사람한테 가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.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정리한다니까 기분 좋아. 이래서는 안 된다. 여러분들이 반드시 냉철한 분별력으로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후보 중에서 사람들이 나쁘거나 사람들 이념이 잘못됐거나 어떤 비전이 잘못됐다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. 그 지도자의 어떤 비전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우리 국민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국가를 정말 새롭게 만드는 비전이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과 어떤 그 허점과 어떤 무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르게 재정비해 나간다면 다행이지만 바르게 정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,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현재 대권 후보들이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일단 대권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더 민감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제 더 깊이 있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, 우리 국가를 위하는 앞으로 대통령은 어떤 이념과 어떤 비전, 어떤 이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. 첫째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, 두 번째는 권력욕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, 세 번째는 무조건 나만 좋아하고 내 편이 되어지면 상대가 노동자라도 관계없고, 예를 들면 농사꾼이라도 관계없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편이면, 이렇게 분별력 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. 사람은요, 농사 짓는 분은 농사를 잘 짓게 돼 있고,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배운 사람이 정치를 좀 더 잘하게 돼 있고, 또 사업을 해본 사람이 사업을 잘하게 돼 있고, 사업을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. 평가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. 저 대통령 참 잘한다. 저 정치인 정말 훌륭하다. 평가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. 근데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잘할 수 있느냐? 그렇지 않아요.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바둑 둘 때,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몇 급은 더 높게 봅니다. 예를 들어 봐봐요. 이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내가 훈수를 두지 않습니까? 객관적으로. 그럼 이 사람보다 2, 3급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바라본다. 정치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직접 할 줄은 몰라도 평가는 얼마든지 잘한다라는 거지. 잘했나 못했나 답을 보고 말하니까.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, 시장이든 봐봐요, 군수든 장관이든 잘했나 못했나 답을 보고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나를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잘하느냐? 그렇지 않다. 그러면 우리의 지금 노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? 그럼 노조 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장관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과연 이 사람은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느냐? 그렇지 않다. 평가는 잘할 수 있어. 그러나 그 사람 한 명을, 그 노동조합을 운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장관에 앉히거나 그 사람을 경제 총수에 앉혀, 경제부 부총리라든가,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부총리 역할을 잘하느냐? 그런 거 아니다. 노조 조합장이 돼도
조합장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평가를 잘하고 평론을 잘하고 정치 비판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장관 역할이나 경제부총리 역할을 잘하느냐, 그게 아니다. 사람은 지식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의 마인드 질량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삼박자가 갖추어질 때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지 경험만 타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다. 여러분들이 사회 물정을 잘한다고 무조건 다 부자가 됩니까? 사회 물정 잘한다고 사업을 잘합니까? 그렇지 않아요. 다방면에 평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본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, 타고난 기운이라는 게 있다, 이 말입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지혜라는 게 있고 또 그 사람의 지식 질량이라는 게 있다.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 잘하고 평론 잘하고 이 뭐냐면 언론 그 기자들 평론 얼마나 잘합니까? 그렇다고 해서 그 기자를 갖다 장관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할 것 같아요? 천만의 말씀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된다. 평론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고, 노동자 경험 많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. 그리고 사업 실패 경험 많다고 무조건 노동부 장관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. 이건 있어요. 내가 노동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지식을 갖추고 또 경험을 한다면 금상첨화 작용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내가 노동자를 30년 동안 경험했다고 해서 노동부 장관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윗사람이라는 건 리더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경험만 있다고 윗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한 분야의 수장은 100% 잘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노동부 장관이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리더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이 전체 해박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부 장관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을 100% 알아서 장관 노릇하는 게 아니다. 또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 대해서 100% 알아야 장관을 잘하는 게 아니다. 각 분야에 30% 지식만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. 30% 지식만 있으면 무조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30% 각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내 바탕 질량이 좋아야 되고 내 마인드 질량이 좋아야 되고 지혜 질량이 좋아야 되고 지식 질량이 좋으면 내가 30%만 그 분야에 알아도 잘할 수 있다. 여러분, 제가 이 큰 대학당을 짓는데 제가 목수입니까? 목수 아니라도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냈죠. 나무 분야에 대해서 100% 몰라도 큰 틀을 알기 때문에 리더를 잘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내가 이 나무 분야에 대해서 100% 알고 벽돌이라든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100% 알아서 좋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큰 틀 30% 설계만 알아도 내가 지혜가 열려 있으면 잘할 수 있고 지혜가 없고 미련하면 못하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그 사람이 참다운 마음 질량을 가졌느냐, 지혜 질량을 가졌느냐, 지식 질량을 가졌느냐, 운용 질량을 가졌느냐, 그 사람의 본 바탕에 마인드가 좋으냐, 이것이 그 사람을 그 장관 역할을 잘하나 못하나 이걸 보는 것이지, 그 사람이
법에 대해서 해박해야만이 법무부 장관을 잘하는 게 아니다. 건설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고. 근데 건설교통부 거기서 일 좀 했다고 무조건 장관 자리 안 치고, 노동조합에 일 좀 했다고 노동부 장관 안 치고, 그러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큰 그 사람의 이념이나 마인드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뽑아야 되겠지만, 구체적인 대안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며, 구체적인 그 질량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며, 그 사람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. 무조건 공약만 믿고, 무조건 말만 믿고,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느냐?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떡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먹일 정도로 떡을 할 수 있습니다. 말로 떡을 한다면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뻥을 친다면 우리 국민을 제가 다 먹여 살릴 정도로 능력 발휘를 해서 여러분들을 다 구제하겠다.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. 그리고 청사진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.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, 그게 구체적이고 대안이 확실할 때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된다. 그래야지 함부로 동요되거나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